자,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들어오셨는데 웬만하면 저 카메라를 좀 켜주셨으면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서로 그 리스폰스를 좀 보면서 해야 되니까요. 물론 이제 뭐 화장실에 다녀오신다거나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셔도 되고요. 자, 오늘은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영어 논문 작성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논리적이라는 것은 logical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관성이라는 것은 coherence인데요. 논리적이라는 것은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이 연결성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관성은 전체 글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The whole paper should be directed into one direction. 그게 이제 일관성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발표는 세 가지 정도의 시연을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인데, 첫 번째 시연은 주장하는 길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내용, 그러니까 some fundamental concepts that has to be included in argumentative writing.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선행용구를 어떻게 쓸 것인가. 선행용구는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를 다른 사람의 글을 융화시켜서 포함시켜서 어떻게 내 주장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mpirical writing.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내 주장을 만들어낼 것인가. How do you demonstrate your writing using data? 자, 이런 거는 꼭 학계에 있지 않아도 데이터를 가지고 아규멘트를 하는 경우가 이제 많게 되니까요. 자, 제가 이 연구실에 이 화면이 굉장히 큰 게 두 개가 있어요. 보통 교수님들이 갖고 계신 화면보다 한 2배 되는 화면이 그것도 2개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선이 꼭 여러분들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해도 조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선 논리성, 일관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논리성. 자, 논리성과 일관성은, 논리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일관성은 전체의 글이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건데요. 이런 게 주장하는 글쓰기의 핵심입니다. 주장하는 글쓰기는 argumentative writing or thesis oriented writing. thesis는 주제가 있는 주장하는 글이라는 거죠. You have a one point that you want to demonstrate in your writing. 그게 이제 thesis oriented writing인데요. 근데 이게 대학에서 하는 글의 70에서 80%가 이게 argumentative writing, 주장하는 글이에요. So 70 or 80% of writing at college is really about argumentative writing. 요거는 오프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미국 대학을 조사한 것이고요. 거기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저도 2012년도에 우리 학교가 2,000개 정도의 강의에 있는 강의 계획서를 모두 조사를 해서 찾아봤더니 거의 70에서 80%는 argumentative writing이었어요. 여기서 제외가 되는 것은 이제 그 creative writing, 뭐 저 시를 짓거나 소설을 짓거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논문을 작성하고 리포트를 작성을 하면 선생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꽤 있죠. 독자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글쓴이와 독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writer based, 그러니까 쓰는 사람의 입장과 그 다음에 이거를 읽는 사람의 입장이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대로 독자가 읽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독자가 이해를 잘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쓰는 사람이 독자의 입장에 서서 글이 질서정연하게 조직되도록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수정을 많이 하지 않을 때, revising, rewriting 이런 게 없을 때 이 괴리가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렇게 이제 영어로 글을 썼어요. This is the writing that one of my students did many years ago, and I got a permission from him or her. I don't remember.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피드백을 줘요. 이렇게. 네? Specify this, elaborate on this, offer example. 뭐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피드백을 주시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쓰세요. 더 자세하게 써주세요. 예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그 피드백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만약에 구체적으로 쓰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구체적으로 못 썼지. I didn't know. I wasn't writing like non-specific. 그래서 선생님한테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어야 되는군요. 혹은 내가 자세하게 썼어야 되는데 자세하게 못 썼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기보다 더 어떻게 자세하게 쓰라고. 얘도 내가 이미 주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더 얘를 더 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겠죠. 그거는 글쓴이와 독자의 관점의 차이가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피드백을 받들을 이거를 정확하게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거나 이 독자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나.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요. 이 스테이시 번이라는 그 UCLA의 학자였어요. UCLA 학자가 아주 간단한 연구를 했어요.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글을 쓰는 사람을 비디오 촬영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비디오 촬영을 한 후에 스테이시 번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이제 오류가 나면은 뭐 화이트로 지워서 다시 쓰고, 그 다음에 전체가 잘못되면은 다 집어서 버리고 뭐 이런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의 글을 평가한 마지막 최종본은 아주 깔끔하게 나오는 글을 우리가 평가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 글을 이렇게 만약에 이제 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 깔끔한 글을 보고 우리가 이 사람이 이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글을 평가하는 사람과 글을 쓰는 사람의 어떤 그런 괴리가 거기에 있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자신보다 낮은 수준의 글을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어요. 그죠? If you are a better writer than your students, you can identify problems easily.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학생들한테 지적을 해주면 그들은 쉽게 개선이 되나요? If you identify some problems with your student writing and then tell them, then can they change it right away? 불가능하죠. 왜 그럴까? 왜냐하면 글의 어떤 쓰는 수준이 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과정, 어떤 과정을 겪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드릴게요. 이게 미국 학생이 쓴 거예요. This is a paper written by an American student I taught in 2005. 제가 예전에 그 미국의 시카고의 디펄 유니버시티라는 곳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5년 정도 했었는데요. 그 학생이 이렇게 글을 써왔길래 제가 피드백을 이렇게 해줬어요. This is my feedback. 자, begin a new paragraph here. 그 다음에 do more. paragraph를 자꾸 나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 피드백을 보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2005년도에 이 친구 이름이 댄 뭐였는데요. 이렇게 One of the most useful tips you suggested was to utilize paragraphs in my paper. Until you pointed out, I did not realize that I forgot such an elementary technique. Once I began using the paragraphs, I found it much easier to organize my ideas and develop the trajectory of my argument in a logical manner.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패러그래프를 나누었어요. 이 학생이. After my feedback. 자, 이게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제가 지금 학생들한테 글을 피드백을 지난 한 25년 동안 피드백을 준 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6,000번 정도 되거든요. 6,000번. 6,000번 정도의 피드백 중에서 패러그래프를 이렇게 나누라고 한 거는 내 생각엔 한 1,000번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그 1,000번 중에서 한 사람만이 유일하게 패러그래프가
패러그래프를 이렇게 나누었더니 아이디어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자, 이게 어떤 이슈냐면 이 학생은 글을 써나가면서 자기 글의 오거니제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고민을 했던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피드백을 주니까 it hit him. 아,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글을 이렇게 문단으로 나누어 주니까, 그죠? 아이디어가 이렇게 문단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거를 깨닫게 된 거죠. So he realized that ideas are put together as a paragraph level. So that he decided to organize his writing by paragraph rather than put it into one big paragraph. 그렇죠? 자, 그러면 글쓰기를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이제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있다고 칩시다. You have 10 days left before the due date.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하나요? 보통은 막판에 하죠. 막판에. At the last minute, you start writing frantically. 그죠? 그리고 요 8일 동안은 뭐예요? 고민해요. 고민하죠. 그 친구들한테 너 썼니? 나도 안 썼어. 그러면서 서로 위로해가면서 You talk to your friends and did you write? No, I didn't. Wow, me either. 이래가면서. 그리고 이 이틀 동안에는 하루 반은 뭘 할까요? 인트로덕션을 쓰는데 하루를 또 보내요. 내가 무엇을 쓸지 아직 모르는데 그거를 인트로듀스하고 있는 거예요. Right? 그런데 writing studies, 그러니까 이 research in writing studies tells you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좀 더 아이디얼하게는 이렇게 first draft를 처음에 그 다음에 second draft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요. 우리는 글을 완벽하게 처음부터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대충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를 막 집어넣어서 first draft를 쓰고 그 다음에 그걸 수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처음에 process writing approach를 이제 주창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피터 엘보라는 University of Michigan 대학의 교수가 제시한 방법인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re are two kinds of writing. One is creative writing and the other one is critical writing. creative writing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비 오는 수요일 오후에 갑자기 시를 쓰고 싶어요. 어느 날은 막 일기를 쓰고 싶어요. 이런 에너지. 우리 모두가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크리티컬 라이팅은 어떤 라이팅이냐면 남의 글을 판단하는 라이팅이에요. 그죠? 문법이 잘못됐고 내 글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싫고 아이디어도 좀 안 좋고 이런 식의 크리티컬 라이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라이팅을 할 때 이 크리티컬 라이팅이 overwhelming force. 항상 크리티컬 라이팅의 애스펙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 쓰는 게 싫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So, Elbow says we need to switch the order. 그래서 creative writing을 먼저 하고 critical writing을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creative writing first and then critical writing. 그러면 creative writing은 막 내가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야. You just put anything on your paper. That's a creative writing. To bring out all the ideas that you have. 그 다음에 그거를 재조직하고 그 다음에 refine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critical writing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슈와 이제 연결이 돼서 writing과 rewriting의 어떤 이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거를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해봐야 될 텐데요. 제가 이 이슈는 이 critical writing, 그 다음에 revising, creative writing 이 관계를 여러분들한테 좀 각인시키기 위해서 비디오 클립을 아주 간단한 걸 하나 가져왔어요. 자, 이 비디오 클립은
Finding Forrester라는 영화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포리스터라는 샤온 카네리라는 유명한 배우죠.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작가야.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고등학생인데 이제 두 사람이 어쩌다가 친해지게 돼서 이 사람이 이 샤온 카네리가 이 흑인 아이한테 글을 가르쳐주는 모습이에요. 자, 이 비디오 클립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사람이 first draft와 second draft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So Sean Connery is teaching him about how to build a first draft and then second draft. So let's look. 자, 여기서 샤온 카네리의 캐릭터가 뭐라고 하냐면 You write your first draft with your heart. 마음에서 나온 대로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You rewrite with your head. 그다음에 이성적으로 생각해가면서 rewriting을 한다는 뜻이죠. 그죠? 자, 이 화면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어떤 아이디어가 각인되기를 좀 바라는데요. 자, 초고 쓰기와 수정하기를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반으로 나누고 처음 반은 초고를 쓰는데 나머지 반은 초고를 수정하는 데 사용한다. 자, 이를 위해서는 초고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So half of your time is for first draft and then half of your time is for revising.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초고는 거의 완성된 글을 의미한다. 초고를 수정한다는 것은 문법이나 단어를 고치는 것을 수정이라고 생각한다. So we think revising is about tinkling vocabulary, grammatical mistakes, right? 그런데 rewriting은 그런 것이 아니고 더 훨씬 더 큰 the bigger size of restructuring your paper. 그 다음에 주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생각, 주제와 관련한 논의에서 나온 의견, 관련 이야기, 그림, 도표 등 다양한 글감들을 모아놓은 것이 초고이다. 수정은 이러한 글감들을 정리하고 배열하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생각들을 얹고 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This is revising. You are rearranging the ideas that you already presented in your first draft. 자, 그래서 초고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처음에 앉자마자 you're going to produce this perfect writing the moment you start writing.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But that's not going to happen. Generally, first draft maybe it looks like this and maybe it looks much messier than this. 그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도 어떤 아이디어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림이 올 수도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나서 once you collect all these ideas, you start rearranging, ordering, adding new ideas, removing some unnecessary ideas.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중요한 이슈였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글은 또 우리가 또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한 가지는 샤네시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는데 Errors and Expectation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1977년도에 난 글인데 미국의 글쓰기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Mature writing is recognized not so much by the quality of his individual sentences as by his ability to relay sentences in such a way to create a flow of sentence. 그러니까 성숙한 글은 어떤 글이냐? 각각의 센텐스가 아주 브릴리언트한 그런 센텐스가 아니라 성숙된 글은 능력, 어떤 능력이냐? 센텐스를 플로우가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글쓰기 역량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the quality of an idea is not to be found in the nucleus or thesis statement, but in the sentences that follow or lead up to that statement. An idea is not a point so much as a branching trees of elaboration and demonstration. 그러니까 한 아이디어가 한 센텐스에서 아주 브릴리언트하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센텐스로 쭉 끌고 가는 센텐스들, 그 다음에 그 센텐스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다른 센텐스를 얼마나 잘 엮여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서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이 와서 글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주제가 이겁니다. 그럼 그 주제문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제 얘기를 해서 얘기를 했던 그 경험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학생이 생각하기에는 파워포인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 앞에서 어떻게 끌어주고 뒤에서 어떻게 끌어내려 이렇게 연결성을 갖춰야 된다는 그런 역량을 아직 기르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the point is how to create a flow of sentences that are connected. 이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Ladder of abstraction. 요거는 이제 하야카와라는 그 언어학자가 얘기한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안들을 볼 때 아주 구체적인 수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abstract 수준이 있어요. 이거의 층위, 계층을 나누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소를 한 마리 키우고 있다고 칩시다. 소. 소의 이름이 베시예요. 베시. 그러면 그 베시는 어떤 캐러고리 안에 드나? 카우라는 캐러고리 안에 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라이프스탁이라는 캐러고리 안에 들고 그 다음에 asset, 그 다음에 wealt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ladder of abstraction 여러분들이 어떤 베시라는 카우 어떤 그런 베시나 카우 수준에서만 계속 있으면 읽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큰 의미가 무엇일까? 자잘한 사건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렇게 궁금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wealth and asset 이 위 레벨에서만 논다고 하면 그리 어렵겠죠. 구체적인 example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이 위아래로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고 리더들한테 나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준에서 어떤 example을 끌어내는지를 우리가 잘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글을 한번 봅시다. 자, 이 글은 이제 수업에서 쓴 글인데요. 이거는 it's written by a undergraduate student who wants to be an English teacher. 그래서 이 학생에게 당신이 만약에 교사가 된다면 교사가 되고 싶어서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하면 그죠? statement of purpose. 내가 교사가 되면 이런 식으로 가르칠 것입니다. 라는 주장하는 글을 이제 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앞부분만 제가 가져온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잘 썼는지 안 썼는지. So, to evaluate whether this is good or bad or educated or not. 이거 잘 쓴 것 같아요? 어때요? 잘 못 쓴 것 같아요? 네, 못 썼어요. 못 썼어요? 못 썼어요. 네? 자, 이걸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This is not bad writing, 네? but it needs revision. 그죠? 자, 리비전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두 가지. Ladder of abstraction. 층위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문제, flow of sentence가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안 있는지. 그걸 한번 고려해보자는 거죠. 이 학생은 우리 많은 학생들이 그렇듯이 그냥 first draft를 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수정을 하면 효과적으로 고쳐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잠깐만요.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자, 요걸 편의상 이렇게 내가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 한번 요걸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번호를 붙였어요. 자, 첫 번째 센텐스는 우리가 이제 피드백을 줄 때 또 우리 글을 볼 때는 이렇게 센텐스 단위로 넘어가서 센텐스와 센텐스 사이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글로벌하게 뭐 this looks not logical 이러면 몰라요. You have to actually go in and then see the relation between sentences. 그래서 첫 번째 센텐스를 한번 봅시다. My English teacher in my high school was the reason why I wanted to be a teacher. 자,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Students are mostly focusing on getting a good grade in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자, 1번 센텐스와 2번 센텐스가 어때요? 바로 연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좀 띄워놓읍시다.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까요? I want to create a learning environment in which students feel comfortable. 요건 어때요? 2번과 3번 사이는 어때요? What about between 2 and 3? 연결이 안 돼요. 여기는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띄워봐요. 이렇게.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어때요? 3 and 4. Good teachers pay attention to students and support them with feedback. 이건 어때요? 그것도 안 돼요. 그죠? 그럼 얘도 띄어요. 그 다음에 5번. Students can be emotionally defensive and if they are uneasy and afraid of learning. 학생들은 emotional. 얘도 지금 약간 4번과 5번이 띄어져 있죠. 그럼 얘도 띄어요. 5번과 6번은 어때요? They're uneasy and afraid of learning. This is because when students face problems that lead to emotional distress, their concentration decreases drastically. 자, 5번과 6번은 emotional한 이슈니까 같이 묶을 수 있겠네요. 그죠? 자, letter of abstraction 생각나세요? 층위를 결정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5번과 6번은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이름을 한번 줘봅시다. 뭐라고 질 수 있을까? emotion 혹은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emotional psychological issue 이렇게. 자, 그러면 티칭을 할 때 이모션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 cognition이 있겠지. 인지, 배우는 거. 그 배우는 게 있나 보면 이거 배우는 게 여기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선생님에 관한 얘기니까 얘는 앞에다가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치고 그리고 얘는 묻고 그 다음에 이렇게 캐리어를 줘봅시다. 자, 그러면 we have two categories. Number one, emotional issue. 그 다음에 learning issue. So as a teacher, you can deal with these two issues.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앞에다가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cognition, good teacher pay attention to students supported with fit. 요것도 위로 올리는 게 좋겠다. 선생님 이슈니까. 그 다음에 students are more focusing on getting a good grade in college entrance.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이런 피드백을 주기 좋아. elaborate or specify.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말을 더 듣는 거죠. 그러면 getting a good grade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these days Korean students 문법 오늘 생각하지 않습니다. are mostly focusing on 뭐라 그럴까? memorizing facts rather than analyzing information on their own.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 아이디어와 얘를 이제 연결시키는 거죠. 이제 이거는 얹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약간 creative thinking이 이제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뒤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단점으로만 보지 말고 한번 장점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This means that they have cognitive energy.
to their learning. 그러니까 장점을 생각하면 얘네들은 여전히 cognitive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I want to 뭐 help them their energy motivating the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는 얘를 구체적으로 좀 더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아이디어를 조금 더 확장시키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이모션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여기 쓸 수 있어요. 내가 학생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To students emotional needs by creating learning environment where they feel comfortable and 얘네들이 if they feel comfortable what can they do? Maybe they can take risk.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앞에서 한 것처럼 문제를 제시하고 솔루션을 제시하고 문제를 제시하고 솔루션을 제시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utterances has to be connected. 그러면 앞에 아이디어와 뒤에 아이디어가 엮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두 가지씩이에요. foreshadowing. 그죠? You put idea first and then develop it. 그러면 이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죠. 자, my English teacher in my high school was the reason why I wanted to be a teacher. 그럼 그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She was very attentive to students' emotional need while keeping them moody. 이렇게 쳐봅시다. 그러면 얘는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걸 쓴 거예요. 뭘 염두에 뒀다? student emotionally 요거를 좀 염두에 두고 썼고요. 그 다음에 cognition, motivated to learn 요거는 또 cognition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inspired by teaching, I want to help students to grow more emotionally and become effective learners. 뭐 대충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인트로덕션에서. 그 다음에 얘는 뒤에서 이쪽에 썼으니까 이거 그냥 없애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한 라이팅의 이그젬플이지만 앞에서 한 얘기하고 뒤에서 이 두 가지 한 얘기가 이제 적절하게 아규먼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컨클루전도 지어야 되겠죠. 컨클루전이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이미 얘기했던 거를 어떻게 그 안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여러분들의 컨클루전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할수 이거는 이제 you need some deep thinking. 그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떨까요? 두 가지 이슈가 나왔으니까 in my teaching want to balance between emotional and cognitive aspect teaching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얘기한다면 내가 생각하기엔 이모션과 cognition은 굉장히 잘 연결이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규먼트를 해도 되죠. I think learning is not all also tied to emotional matter. So 거기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쓰면 되는 거죠. I want to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이게 리비전에서 일어나는 일. This is what happens in your revision process. So you had a abstraction
그 다음에 그 안에 대한 example. 이게 이제 cow 뭐 이런 거면 basic cow면 이제 이런 게 위에 wealth, asset 이런 high 레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글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is never happens in one sitting. 쓰기는 한 번에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비전 하는 거예요. 글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리비전, 리라이팅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 이 리라이팅에서 리라이팅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여기서 좀 언급을 해봤어요. 그래서 리라이팅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그 라이팅의 기본적인 이슈, 우리가 해야 되는 이제 기본적인 이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슈, 선행 연구를 쓰는 방법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 데이터 라이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좀 얘기해 봅시다.